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어요. 은행 빚이 생기고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고 사채가 생기고 너무 빚이 많으니까 야 이제 그만해야겠다. 사업을 끝내기 전에 여행이나 한번 하고 끝내자. 갔다가 대박 아이템을 찾는 바람에 인생 역전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낡은 마을버스를 가지고 세계를 22개월 동안 여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여행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인생 2막을 더 화려하게 살고 있는 여행작가 임택입니다. 삼행시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와, 이제 정말 좋은 나이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 곁을 떠나서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부모를 떨어진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게 돼요. 상고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공부 못하면 때렸잖아요. 얻어 맞은 거 외에는 그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주 암흑기였고, 그래서 취직을 해서 이제 정상궤도로 올라왔다가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 사망.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27살 때 제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때 너무 좋아서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사업을 하다가 거의 부도나기 직전까지 남은 돈을 겨우 끌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파키스탄 여행을 갔다가 여기서 대박 아이템을 찾는 바람에 인생 역전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오늘날까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제가 근무한 데가 철원이거든요. 최전방이잖아요.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이 교대 시간이 아닌데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대장님이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야, 너 빨리 들어가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빨리 들어가서 잠을 자야겠다. 근데 가보니까 어머니 부고고 빨리 이제 가야 된다. 그래야 네 장례 마지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가라고. 거기서 나오는 것도 그 당시에는 차가 하루에 몇 대 없었어요. 제가 딱 도착을 하니까 그 하관이라 그래가지고 땅속에 이제 관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이제 도착을 했죠. 나를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이 돌봐줄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제대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 너무도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내가 결혼을 했다. 네가 제대해가지고 집에 오면 절을 하거라. 근데 절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아직도 이게 가시지가 않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가서 내가 넙죽 어머니 그러고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집에를 못 들어가고 뒷동산에서 우리 집을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불이 꺼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불이 다 꺼지기를 기다렸는데 12시 정도 되니까 불이 다 꺼지더라고. 그래서 담을 싹 넘어가가지고 내 방 들어가서 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를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파란만장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는지 몰라도 제 20대 때는 거의 조인성이 같이 생겼어요. 자료 한번 요청드려요. 당연히 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약속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 이렇게 생겼어요. 군대 가 있을 때도 편지도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복학을 해서 2학년 올라가니까 취직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날 때마다 얘가 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청바지 입고 다니던 애가 무슨 치마도 입고 머리도 나 이거 명동에서 했어 이러고 그래요. 그리고 근무를 어디서 했냐면은 그 옛날에 그 서울은행 하나은행 옛날 전신인데 그 명동 본사의 외환부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그 유능하고 그 학벌 좋고 이런 신랑감들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거기가. 내가 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현실적으로 얘를 잡을 수가 없겠다. 근데 내가 차이기 전에 한번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자. 중간고사를 끝내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늘 결혼하자고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나랑 결혼할래?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야. 언제? 뭐 기다렸더니 언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도 미처 대답을 마련을 못했어.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하자.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11월에 결혼을 해요.
이제 1년 되니까 나올 게 나오잖아요. 10월 달에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딸이. 대학교 4학년 학생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내는 이제 직장 다니고 나는 이제 애를 보고 그 와중에 또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외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때 기억나는 건 뭐냐면 우리 아기를 요람에다 넣고 발로 이렇게 끄딱끄딱 대면서 나는 이렇게 과제물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애가 좀 자꾸 커가고 분유도 사야 되고 이제 나도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은행에 있는 여직원들은 되게 그 사퇴의 압력을 받아요. 그때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여행 작가로서의 뭐 꿈도 있지만 내가 이 가장으로서의 의무도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 작가가 되려고 했던 그런 꿈과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던 그 꿈을 다 내려놓고 이제 취직을 해요. 제가 가장으로서 이제 직장 생활도 했지만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분파예요. 그래서 직원이 6명이었는데 어느 날 매상이 이제 많이 올랐어. 뭐 백화점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너무 많이 팔리는 거야.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오늘 회식이야. 딱 그래요. 내가 술이 또 엄청 약해요. 꼭 사고가 벌어져. 무슨 사고가 벌어지냐면 다 승진해. 대리는 과장 되고 과장은 부장 되고 부장은 이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말단 직원이 없어. 그럼 또 뽑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 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또 채용은 쉬워도 이거 자르는 건 도저히 자를 수가 없어. 생계가 걸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라.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막 망해가지고 이제 은행빚이 생기고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고 사채가 생기고 더 이상 이제 너무 빚이 많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야,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사업을 끝내기 전에 내가 그 좋아하던 여행이나 한번 하고 끝내자. 내가 300만 원이 그때 있었는데 그 300만 원을 들고 파키스탄의 카라코람 하이웨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험한데요. 높고 엄청나게 오지인데 이제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의 시알콧이라는 데를 갔는데 시알콧을 왜 갔냐면 그 300만 원을 받고 한 달 동안 나를 차례에 태워서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여행시켜주는 운전 기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밤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어디서 망치로 뭘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창문을 딱 열고 보니까 사람들이 길에서 뭔가 빨간 그런 그 돌멩이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가서 궁금하니까 나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천식이 있어가지고 기침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듬고 있는 이 석공이 내가 기침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솔트 크리스탈 램프라는 것인데 가운데 이렇게 구멍 뚫은 데다 전등을 넣어가지고 불을 켜면 예쁘기도 하지만 너같이 천식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팔아라 그랬더니 하나씩은 안 판대. 그래서 몇 개씩 파냐 그랬더니 한 컨테이너씩 판대. I have no money. 나 돈이 없다. 나는 여행을 가려고 한 3,000달러 정도만 가져왔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3,000달러를 자기를 주면 이거를 한 컨테이너를 주겠다. 그럼 내가 여행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네가 300만 원을 나를 주고 이거를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리니까 그 한 달 동안은 내 차로 네가 원하는 카라코람 하이웨이 여행을 시켜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와. 이건 순간적으로 머리가 착 돌아가는 게 여행은 여행대로 하고 한 컨테이너에 물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컨테이너를 수입한 것이 인생 역전을 가져온 거예요.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걸 팔면서 빚 다 갚고 아파트를 2채나 사고 상가를 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야, 인생이라는 게 너무 좌절할 필요만은 없다. 자기가 하던 일에서 신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운도 있구나. 그래서 인생 역전을 이뤘던 그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대답이 그래요. 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대. 네가 잘하는 걸 하라고. 그러면 역시 대답이 똑같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대. 그때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봐요.